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내용은요. 민승기 노무사님이 정리해주신 자료인데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어디까지가 그냥 실수고 어디부터가 일부러 그런 건지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경계가 사실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 노무사님 자료를 딱 놓고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인지 또 만약 걸리면 어떤 처벌받는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거요. 실업급여 부정하게 받다가 딱 걸렸다.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는 징역 3년 이하 아니면 벌금 3천만 원 이하 이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3년 이하 징역이요? 꽤 세네요. 네, 근데 만약에 사업주랑 같이 공모했다. 그러면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해요. 와, 사업주랑 짜면 더 심각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그 실업인정일에 부정수급한 게 2번 이상 걸렸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그냥 검찰로 사건을 넘겨버립니다. 2번이면 바로요? 얄짤없네요. 네, 이게 이제 형사처벌이고요. 그거랑 별개로 또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처분이요? 그건 뭔가요? 부당하게 받은 실업급여액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다 돌려줘야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그 받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받은 돈 돌려주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최대 3배를 더요? 진짜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는데요? 네,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정말 아차하는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좀 구분될까요? 실수로 부정수급이 되는 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그 검찰 처벌 기준 같은 걸 보면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실수, 그러니까 과실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예를 들면 네네. 첫째는 친구나 지인 가게에서 돈 안 받고 잠깐 일 도와준 거. 이것도 사실 근로 제공이라 신고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깜빡하는 경우죠. 무급 불러요. 돈을 안 받아도 신고해야 하는 거였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둘째는 정말 아주 적은 돈이라도 뭐 하루짜리 현금 알바 같은 거 하고 신고 안 하는 거. 이것도 깜빡하기 쉽죠. 맞아요. 그런 건 진짜 잊어버리기 쉽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일은 실업인정일 전에 했는데 돈을 그 뒤에 받았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거. 이것도 착오죠. 임금 수령일 착오. 일한 날짜 기준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재취업 날짜를 좀 헷갈려서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취업 날짜 착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억울하게 부정수급자로 몰릴 수도 있겠다 싶네요. 특히 친구 가게 잠깐 도와준 거. 그런 건 처벌 수위가 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실수 같은 경우는 보통 고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개 형사처벌까지 가기보다는 행정처분, 그러니까 받은 돈 돌려주고 추가 징수 좀 내고 그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까지 가는 건 좀 드물죠. 다행이네요. 실수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진짜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는 훨씬 심각하겠네요. 민승기 노무사님 자료에 나온 고의적 부정수급. 이건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네, 고의성이 명백하다 이러면 처벌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첫째, 구직 활동을 실제로 제대로 안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한 것처럼 꾸며서 실업급여 타내는 거요. 허위 취업활동 신고. 서류만 내는 거요. 네, 이거 2번 이상 걸리면 바로 검찰 갑니다. 둘째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어디서 일하면서 돈 버는 걸 숨기는 거죠. 근로사실 은폐. 어떻게 숨기나요? 뭐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거나 이런 방법들이 쓰이죠. 이러면 이제 사업주랑 공모한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공모하면 아까 처벌 세진다 하셨죠? 네, 훨씬 세집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진짜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고용보험 허위 가입. 허위 가입이요? 네, 아예 일한 적도 없는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처음부터 서류를 다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고용보험 가입 기록부터 이직 확인서까지 전부요. 이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질이 안 좋네요. 그럼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같은 거요? 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좀 감이 오실 텐데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한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걸려서 1,600만 원 돌려주고 추가 징수 당하고 거기에 벌금 300만 원까지 나온 경우가 있었고요. 1,600만 원 반환에 벌금 300. 꽤 크네요. 네, 또 다른 사례는 사업주랑 짜고 한 6개월 정도 허위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타낸 거예요. 이건 4,800만 원 반환에 추가 징수됐고 사업주랑 근로자 둘 다한테 각각 벌금 900만 원씩 구형된 사례도 있습니다. 4,800 반환에 벌금 900. 이건 정말 공모해서 크게 한 거네요. 그렇죠. 또 수급 기간 중에 소득 신고를 딱 2번 빠뜨렸는데 결국 500만 원 정도 반환하고 추가 징수되고 근데 이건 벌금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기소유예는 뭔가요? 아까 검찰 송치랑은 다른 건가요?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기소를 잠시 미뤄주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 선처 같은 거죠. 그래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요. 만약에 내가 정말 실수로 신고를 빠뜨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진 신고. 자진 신고요? 네, 실수든 뭐든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고용노동청에 스스로 신고하는 거예요.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은 면제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 줄 수도 있군요. 네, 고의 없는 단순 착오는 아까 말씀드린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수라도 그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금액이 크면 벌금형, 약식 기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절대 저는 일 안 했는데요 이렇게 무작정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뭐 통신기록이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걸로 실제 일했는지 아닌지 금방 다 파악하거든요. 다 찾아내는군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건 오히려 처벌만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업주랑 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네, 오늘 민승기 노무사님 자료를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사소한 드락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뭐 남들도 다 아는데 이런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평생 남을 수 있는 범죄 기록이랑 엄청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조건 아니다 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시고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법적인 처벌이나 돈으로 내는 불이익 말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그 기록 자체가 혹시 나중에 여러분의 경력이나 사회적인 평판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